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 렉서스 LM 그리고 토요타 알파드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르노 모델 그랑콜레아스와 필랑테를 가지고 동일 플랫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플랫폼을 쓰는 고급형의 LM과 알파드의 비교입니다. 자, 같은 플랫폼 과연 어떻게 성능이 다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가다서다 이 정체 구간이 많다 보니까 이때의 승차감이 중요합니다. 이 가감속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차이가 납니다. 모터의 구성이 다르죠. 그리고 이 앞축에 조금 더 힘이 걸리느냐 뒤축에 걸리느냐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전통적인 그 고급형 후륜 세단처럼 뒤쪽에서 밀어주는 모터의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가감속이 있을 때, 특히 지금처럼 섰다가 다시 가속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나아가는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벤츠 BMW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차를 만들죠. 그 방식이 고급차에는 조금 더 유리하니까요. 자, 이제 본격 승차감을 확인할 텐데요. 이거 카메라에 잡힐까요? 이게 원래 이 코스에 들어오면 저희 시험 장비가 떠는 소리가 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스펜션 쪽 탄력성 지금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시험 장비가 원래 지금 제가 이렇게 흔들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토뷰 시승기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체감을 하실 겁니다. 이번엔 과속 방지턱. 강하게 때리는. 이거 세단이 사실은 더 유리한 조건이죠. S클래스의 것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번에는 알파드의 승차감입니다. 타이어의 이점으로만 보면 사계절 타이어가 이 패턴 자체가 좀 지글지글 하잖아요. 그래서 패턴의 움직임이 있고 그로 인한 승차감의 향상이라는 게 있는데, 확실히 컴포트 지향 이거 화면에 차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리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차도 충분히 좋습니다. 승차감 자체도 분명히 좋은 차예요. 근데 두 대를 동시간대에 같이 타보니까 이거 차이가 확실하게 두드러지네요. 두 차량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연속 요철로에서 계측한 결과 알파드는 순간적으로 튀는 상하 가속도가 조금 크고 날카로웠던 반면 LM은 같은 충격을 조금 더 부드럽게 걸러냅니다. 큰 충격에서는 두 차량 모두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작은 충격이 반복될수록 LM 쪽이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번엔 과속 방지턱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도 이미 작은 방지턱을 넘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풀었다는 느낌이 나는데 요 턱을 넘고 떨어지고 가속 페달 밟았다가 떼고 이때의 차이가 납니다. 과속 방지턱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LM은 첫 충격 이후 진동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비교적 부드럽고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알파드는 초기 충격은 유사하나 실내로 전해지는 진동이 약간 더 있는 편이었고요. 두 차량 모두 고급 미니밴답게 충격을 상당히 잘 처리했죠. 그러나 충격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요. 정리하자면 LM은 승객이 충격을 덜 느끼는 쪽으로 부드럽게 흡수하는 방향이었고, 알파드는
차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제어하면서 안정감을 향상시킨 세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들, 카니발을 기반으로 해서 고급화를 추구한 차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시에나, 오디세이, 이들도 승차감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 갖다 비교를 하면 어나더 레벨인데 LM 쪽은 거기서 한 번 더 고급차의 느낌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가성비로 본다면 사실 그건 분명합니다. 알파드가 나아요. 근데 내가 더 좋은 그 값어치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LM은 확실히 다른 성능은 모르겠고 일단 승차감에서는 확실히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모델의 정숙성을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단순한 소음 수준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죠. 보다 확실한 결과 확인을 위해 거친 아스팔트를 달리면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소음은 LM이 61.9dB, 알파드가 62.8dB로 나왔는데요. 수치상으로 LM이 약 1dB 정도 조용하죠? 그래프의 파란색은 LM, 오렌지색은 알파드입니다. 선이 높을수록 해당 주파수에서 소음이 더 커진다고 보면 돼요. 먼저 30에서 50Hz 정도의 낮은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LM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역은 일반적인 소음이라기보다 차체에서 전달되는 진동감에 가까운 영역이죠. 쉽게 말해 귀에 크게 들린다기보다 바닥에서 묵직하게 전달되는 느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노면 소음, 타이어 소리라고 느끼는 영역은 약 300Hz에서 1kHz대 사이고요. 이 구간에서 알파드가 약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600Hz대에서 1kHz대 부근에서 차이가 커지는데 이 영역은 거친 아스팔트를 달릴 때 들리는 타이어 마찰음 등의 영향을 받죠. 2kHz대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도 LM이 조금 더 조용한데요. 이 영역은 자잘한 바람소리나 고주파 노이즈가 포함되는 구간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리가 조금 더 날카롭고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사람에게 더 또렷하게 인식되는 구간이고요. 사람의 귀는 보통 500Hz대에서 4kHz대 사이의 중고주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리하면 LM은 정숙성 자체를 추구한 세팅, 알파드는 이보다 노면 및 바람 소리가 약간 더 전해진다고 보면 되죠. 쉽게 말해 실제 승객이 체감하는 정숙성에서도 LM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을 90도 돌리는 선의 시험입니다. 먼저 LM부터 보죠. ESC의 작동으로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주행 궤도는 약 언더스티어 라인을 그리고요. 여기서 리어축이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이번에는 알파드인데요. ESC의 작동에 의한 속도 감소폭은 LM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ESC의 제어량이 알파드가 조금 더 많아요. 제어를 할 때 모션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언더스티어가 조금 더 부각되지만 그래도 리어축이 빠지는 불안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알파드보다 LM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분들은 LM이 똑같은 차인데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일단 뭐가 다른지 보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LM을 6인승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다른데요. 알파드는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죠. 여기에 모터 조합으로 시스템 총출력 250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LM500H는 2.4L 터보 엔진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출력도 368마력으로 알파드보다 약 120마력가량 높죠. 변속기도 알파드는 ECVT, 렉서스 LM은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것들을 볼까요? 알파드와 LM500H는 외형상 유사해 보이지만 디테일에서 차이납니다. 알파드는 7인승 구성인데 반해 LM은 6인승이죠. 차체도 LM은 리어 언더플로어와 로커, 쿼터필러 등을 추가로 보강했고 구조형 접착제도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알파드의 감응형 쇼크업소버보다 한 단계 높은 AVS 전자제어 시스템과 주파수 감응 밸브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후석 승차감을 위한 리어 컴포트 모드도 별도로 제공되고요. 쉽게 말해서 가속 및 제동,
전자제어 댐퍼가 뒷좌석 승차감을 위해 통합 제어되는 기능입니다. 실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LM은 렉서스 전용 2열 시트, L 아닐링 가죽을 사용하고 마크레빈슨 레퍼런스 3D 서라운드 시스템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갖고 있죠. 천정도 단순히 소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반사음을 의도적으로 남기는 음향 공간 설계를 더했고요. 후석 편의 기능도 공조화 시트, 선쉐이드, 조명을 통합으로 제어할 수 있고 탈착식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을 지원하고요. 유니버셜 스텝, 2레치와 세이프 엑시트 어시스트 같은 장비도 추가되죠. 결국 알파드가 가성비 좋은 고급 MPV의 표본이라면 LM은 렉서스의 플래그십으로 같은 기본 개념 위에 자체 서스펜션, 정숙성, 사운드 시스템과 후석 편의성을 더 높인 뒤 렉서스 배지를 달았다고 보면 됩니다. 성능과 기능성, 편의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 대비 가치에 대한 측면을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보고 결정하시면 되죠. 자,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렉서스 LM 도요타 알파드, 이 차의 실구매 가격, 사실 렉서스 도요타는 할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가격 조회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어요. 자, 할부 그리고 리스,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영업사원분들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량 할인이 조금 더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기분 좋게 싸게 샀다. 근데 그 안에 녹아있는 수수료를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월 납입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현재 보여드리는 카랩 같은 앱을 통해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실구매가, 월 납입금을 조회하신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입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동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팅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인데, 지난번 르노 그랑클레오스와 필랑트도 기본적으로 뼈대 자체는 같은 걸 쓰지만 이 주행을 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LM과 알파드에서도 그런 차이가 느껴집니다. 사실 이제 진짜 카매니아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아시거든요. 오히려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플랫폼이 이제 같으면 차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아우디 SUV,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벤틀리, 다 람보르기니 다 에버 플랫폼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다 다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기본 뼈대는 차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고, 물론 충돌 안전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오, 야, 이거 신기하다. 오, 거동이, 야, 움직임 자체, 이 롤 앵글 자체는 조금 큰 편이지만, 이거 의외로 잘 잡네요. 뭔가 불쾌하게, 특히 이제 ESC 튜닝이 잘못된 차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잡아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모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자. 기본 안전성, 회피 때의 성능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움직임의 양이, 이건 타이어 그립 차이 때문인데 확실히 지금 알파드 쪽이 좀 더 많아요. 미끄러지는 양, 타이어의 그립 차이도 있고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에서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 차도 충분히 좋은 안정성을 확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연속 주행, 그리고 타이어의 성능 차이도 좀 많고,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 타이어, ESC 여러 가지 영향이 이제 생기는 항목인데, 제법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진 가속 성능 볼까요? 네, 여기서도 파워에 의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무게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소위 매니아들이 말하는 마력이 깡패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네요. 자, 오늘 발진 가속 테스트는 저희가 S모드를 쓰지 않고 D모드에서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 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제동 성능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ABS가 작동할 때 소음이 다른 차들보다는 좀 큰 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운행하실 때 ABS 작동 소음을 들을 정도로 강한 제동을 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다른 차들 대비 ABS 소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오늘 만난 렉서스 LM 토요타 알파드. 확실히 같은 플랫폼 안에서 탄생했지만 그 지향점에 따라서 또는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마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라면 뭐를 사겠니? 전 알파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LM은 제 능력 밖이에요. 다만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더 편안함을 원한다. 예를 들어 S클래스의 경우도 다 S클래스 기본적으로 다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이바흐로 넘어가게 되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뭐 몇천만 원, 때로는 뭐 1억 원 이상의 가격 들어가잖아요. 때로는 어떤 차는 고급화를 위해서 정말 페인트 하나 바꿨을 뿐인데 페인트 하나가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 4,000만 원대까지 갑니다. 차는 똑같아요. 근데 그런 작은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고급차를 완성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그 플랫폼을 비롯한 이런 것에 대한 개발비는 대부분 같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 각각의 셋업을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투입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어찌 보면 소재값보다는 그런 기술, 공임료가 더 많은 가치의 차이를 만든다. BMW도 그래요. 3 시리즈 개발할 때 그 틀을 가지고 M3, M4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그 뒷모델로 갔을 때, 고급화된 모델로 갔을 때 더 많은 그런 과정들, 시험 과정들을 거치고 거기서 계속 조율을 해나가니까요. 오늘은 렉서스 LM 토요타 알파드를 만나봤습니다.